그래요. 야, 이거 점포 임대료를. 야. 안녕하세요. 야, 정말 참 멋진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이거 보고서 좀 따뜻해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좀 한번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건 어떻게 해요? 그 3마리 2,000원. 3마리 2,000원이. 이거 언제 붙이신 거예요? 점포 상인분들끼리?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됐어요. 저녁에 카톡으로 문자를 하셨더라고.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너무 저는 진짜 감사드려요. 아이고, 이게 야, 얼마나 이게 좀 이 힘들 때 큰 힘이 되시겠습니까? 그날은 진짜 카톡에 문자를 보고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아,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저희 없주시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세상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여기에서 가게를 운영하신 지가 몇 년 저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되셨어요? 11월 달에 아이고, 이사 예. 왔는데 좀 살아보겠다고 하더라고.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또 이런 참. 경기가 좀 손님이 벨락 할 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참 난감했어요. 난감해서 이놈을 어떻게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또 깎아주시니까 이 길을 극복하고 열심히 해야지. 아, 정말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또 힘을 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이거 뿌려야 돼요? 네. 오시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 근데 왜 이렇게 불을 끄고 계셨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정말 큰일이. 근데 손님이 오지 않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문 열어놓으시고.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야. 위험 부담 많고. 오래간만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대한민국 의사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시는 의사분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또 우리 대구 시민들 저 너무 힘든데 힘내세요. 힘내시면 이거 꼭 금방 이겨낼 거예요.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활짝 웃고 이겨내세요. 이겨내시라고 박수 쳐드릴게요. 화이팅! 아, 후암동 여기 문방구.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방송 보고도 참 눈물 흘렸다는 분들이 정말 네, 많았던. 맞습니다. 예. 저는 후암동에서 40년째 문방구를 하고 있는 상강문방구 사장입니다. 우리 아저씨가 계셨었는데 예. 아저씨가 2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여기서 돌아가셔가지고 저 혼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저기 지금 계시는 게 여기 여기도 계시고. 우리 아저씨가 정말 아주 가게 문 닫을까 했었는데 근데 계속 그냥 열어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애들이 졸업생 애들도 그렇고 여기 학교 애들이 편지를 써놓고 애들이 아이고, 편지를요?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학생들이 또 이야기를 너무 이쁘게 잘해줘가지고. 난 걔네들이 그걸 몰랐거든. 죽음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세상을 다한 거요. 자기가 땅에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 할 일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하셨어요. 할아버지 저한테 잘해주신 거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게 된다면은 제가 더 잘해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요번에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왜 그러냐면은 그 편지 썼던 애들을 요번에 졸업했거든. 졸업식 날 내만 조그만 선물이지만 가방 조금씩 해서 졸업한 애들 주려고 해놨는데 그날따라 또 이 코로나 때 여기 탁 잠갔다 문을
아, 문이 닫혀 있네요. 그래가지고 졸업생이 하나도 안 다니는 거야. 엄마, 그래서 내가 너무 막 가슴 아프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려고 그냥 안에다 넣어놨는데 만날 수가 없어. 이제 졸업해서 가니까 다른 데로 또 학교도 다 각자 흩어지고 그러니까. 나 그래요. 빨리 걔네들 왔으면 얘들아 얼른 와라. 난 너희들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싶고 다시 인사하고 싶어. 얘들아 얼른 와서 내가 조그만 선물 해놓은 거 공책한 거라도 받아갔으면 좋겠다. 꼭 와. 진짜. 장현아, 수민아, 서영아. 아유, 참 아유. 저 진짜 저런 문방구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정말. 네. 아유. 이거는 진짜 내 가족같이 저렇게 진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 손주들처럼. 이 씨를 특별히 칭찬한다. 정부도 홍보 방식의 발상에 전환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앉으시죠. 예. 아니 그 진짜 굉장히 바쁘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지금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럼 하세요. 업데이트. 하셔도 돼요. 이제 네네. 그게 더 급하죠. 아, 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우리 저희가 죄송하죠. 혹시나 좀 옆에서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네네네. 네네, 영어 버전을 이틀 전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계신 외국인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유학생 분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 것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또 영어 그 버전도 이제 한국에 오신 만들게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맵을 네네네네. 또 영어 서비스를 하시는구나. 네네. 업로드는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사 찾아봐가지고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확진자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저 혼자뿐만 아니라 지금 20명의 지원자분들이 계셔요. 다들 지금 무상으로 지금 시간 자기 대단하시네요. 내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이걸로 지금 무슨 뭐 수익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수익은 0원입니다. 네.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경희대학교 지금 산업교원공학과 재학 중인 이동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대학생이지만은 이제 친구들이랑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이랑 같이 병행을 하고 이번에 코로나 맵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야, 이동훈 씨. 야, 혹시 나이를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 93년생이고요. 28살. 야, 일단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맵은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제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처음에 만든 프로젝트였었고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불안했었던 게 사실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매체들에서는 공포를 조장하거나 그러니까 선동하는 정보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으려면은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고요. 요즘 이게 SNS상에 너무 이렇게 그거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가짜 뉴스들, 검증되지 않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기획사에서 지금 뭐 그 기사를 냈는데 네네네네. 저도 뭐 어디 예. 뭐 한 특정 뭐 종교 네. 단체 제가 네네네네. 예. 아닌데. 저는 이제 종교가 전혀 다르거든요. 네, 불교시거든요. 저는 불교인데 네네. 예.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실 코로나 앱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네네. 아니 사실 근데 이 정도 되면 어디 이 내노라 하는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올 것 같아요. 받았죠? 네, 스카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 네, 투자 제의가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받으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이제 코로나 맵으로 이제 사실 주목받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수익을 바라지도 않았었고 내가 순수하게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맵을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10시 출근인데 그래서 8시에 일어나서 밤사이에 이제 확진자 정보들 있던 가지고 것들 가셔서. 정리하고 이제 회사 일 보고 12시에 업데이트 한번 하고 중간중간 회사 일 하면서 이제 확진자 수 이제 계속 체킹하면서 보고 이제 퇴근할 때 이제 또 모은 정보들 가지고 다시 또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사실 업데이트라는 게 이제 확진자 정보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능적으로 막 예를 들면 이제 영어 버전 이번에 서비스 하는 것도 남들이 자는 시간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시부터 이제 좀 한 2-3시간 정도 기능하고 잠을 자요. 이게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은 이 맵을 위해서 온 신경이 여기 지금 사실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이걸 또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서 좀 부담도 좀 많이 되시기도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조회수가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게 가장 걱정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발표를 처음에 발표했던 거랑 또 시간이 지나서 확진자 정보가 다르게 또 수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원래 여기였었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 맵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캐치해낼 수가 없으니까 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의 그렇죠. 아니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본의 거라서 아니게. 예. 혹시라도 이게 그런 소상공인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메일이 오면은 알림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확인해보고 자다가도 깨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유, 진짜. 그러니까 건강이 이렇게 좀 많이. 네,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서비스를 주고 싶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던 거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본인의 어떤 이 사명감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참 해낸다는 게 참 너무 박수 받을 일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예, 진짜 영웅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직접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정대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간호사님이시구나. 아니 왠지 별거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봐도 이렇게 좀 약간 뭉클합니다. 예. 사실 이 마스크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환자와 감염을 위해서 항상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편해도 저희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는 없으시겠지만 지금은 좀 잠깐 쉬시는 시간인가요? 네,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조금 다음번 교대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런 교대 시간에는 보통 뭘 하시나요? 그 다음 듀티를 위해서 다음 처치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네. 중간에 오더를 받기도 하고 물품 정리도 하고 약국에서 올라온 거 약 정리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야, 이게 오롯이 그냥 쉬는 시간은 쉬시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다음 업무를 위한 또 준비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이게 좀 대구를 어떻게 좀 가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항상 먼저 어디서든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가겠냐고 이렇게 의향을 물어봐서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대구에 왔거든요. 아, 대단하시네요. 혹시 대구에 간다고 하셨을 때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가족분들은 좀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왜 가냐고 거길 왜 가냐고 남들은 피해는 상황인데 거기를 왜 가서 하냐고 왜 먼저 가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서는 저는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대단하시네. 지금 현재는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는 환자들도 지금 병상마다 가득 차 있을 뿐더러 많은 물품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남아있는 모든 시설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좀 시급한 거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교대 근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거의 그냥 집을 못 가시고 거의 15시간, 16시간, 17시간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호사들도 부족할 뿐더러 현장에서 의료 물품, 하여튼 예를 들어 마스크, 보호구, 장갑 모든 게 하나하나 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아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의료진 분들이라도 그런 거를 이렇게 아껴 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혹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또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십니까? 그냥 잘 있다고만 전해고 싶습니다. 다른 말은 별로 없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전해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말을 좀 길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상하네요. 그냥 밝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그죠? 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지키고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도 걱정되고 그렇지만은 다들 잘 지내고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자기님, 작은자기님 왜 그리 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 아유 형님이. 아 이게 제가 진짜 안 그러고 그랬는데 아니 뭐 별로 그렇게 그 눈물 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아, 제가 울린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저 눈물이 흐를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나게 어떤 뭐 슬픈 뭐 사연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그쵸. 네. 드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하네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또 일하시는데 괜히 제가 아니에요.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게 눈물이 나네요. 참. 아니에요. 좋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가장 하시고 싶은 일 있습니까?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위험한 상태나 재난 상태가 들어오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서 파견할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환자들과 어울려서 항상 마주보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달음에 거기서 이렇게 많은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감사함과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꼭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어제부로 쏘이로 임관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0기 김슬기 쏘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소희님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쏘이님이라고 하시네요. 발음이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임관은 좀 저희가 축하를 네. 드려야 되는 일단 거죠? 축하드립니다. 네. 김소희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어저께 뉴스를 봤거든요. 임관 하시자마자 그 현장으로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김소희님이 그러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 거기 같이 가셨나요? 지금 어제 임관한 저희 동기 75명이 다 대구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은 좀 이제 하시고 싶은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마무리가 되면 말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뭐 하시고 싶은 게 좀 떠오르셨나 봐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뭐 있으신 것 같은데? 뭐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했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우연히 저희가 이렇게 김슬기 소희님을 옆에 모셔서 얘기를 했다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끝으로 보고 계시는 많은 또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저희 75명도 다 같이 열심히 할 거고 온 국민이 다 같이 한다면은 코로나19는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슬기 소희님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또 거기 가신 우리 75분의 우리 동기분들도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희님 고맙습니다. 소희님 감사해요. 경기도 화성에서 2년간 여행사 운영했었던 여주희라고 하고요. 나이는 38살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 이렇게? 네. 아니 왜 큰자기님과는 악수라고 저랑 좀. 예외. 아 예외? 알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야, 이게 사실 네네. 제가 일단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마 아실 거예요. 코로나19 때 사비로 1,200만 들여가지고 고객을 귀국시키고 폐업한 전 여행사 CEO십니다. 우리 여주희 네. 전 대표님.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좀 실례지만 그 여행사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행사가 제가 이거 정말 부끄러운데 여행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2초 만에 지은 이름인데 여행사. 아, 여행이. 아, 여행이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여행사. 네, 네, 여행. 아니, 여행사를 몇 년을 하시다가? 직원 근무로는 한 4년 정도 했고요. 제가 직접 운영은 2년 정도. 아, 지금은 그러면 폐업을 하신 상태인가요? 네, 반백수. 아, 지금은 네. 아무것도 아니 근데 사실 뭐 어찌됐든 여행업계에 몸담은 지는 한 4년 되셨고 이제 직접 그 대표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신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어떠셨을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굳이 그래도 창업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애 상급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장가게를 다 그렇게 갔다 왔다 하더라, 중국에 있는. 네. 그거 많이 가시죠? 네네네. 네. 나도 거기가 너무너무 가보고 싶다. 근데 그때 연세가 이미 80세. 네. 그래, 가보자. 근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장가게를 이제 딱 갔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공항에 가셨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권을 언제 꺼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시고 싶어도 못 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은 어머님 아버님처럼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같이 손잡고 나가주면 여행이 뭔지,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 세상 여행을 끝내고 갈 때 나는 다른 곳도 다녀왔다. 이게 기사를 통해서 저도 봤거든요. 지난 2월에 코로나19로 그 여행사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당시 이제 해외에 보냈던 폴란드에 2분 계셨고 중국에 6분이 계셨는데 귀국편을 수소문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본인 사비로 무사하게 귀국을 시키신. 예. 일단 처음에 나가신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는 이렇게 크게 심각성은 몰랐었고. 사실 그 1월쯤이었을 테니까 네, 사실 맞아요. 그때는. 네, 그때는. 맞아요. 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죠. 네네네. 막 하늘길이 막히거나 이런 상황이 그러진 아니었기 아니었죠. 때문에 여행을 가시는 게 아니라 출장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류할 수가 없었고 사태의 이제 심각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들어오시라고 연락을 수시로 드렸죠. 네, 드렸죠. 근데 갑자기 하늘길이 막히고 왔다 갔다 이동이 다 제한이 되기 시작하니까 전화를 이제 다시 또 드렸죠. 지금쯤은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냐. 네, 했는데 이미 항공 수배가 전혀 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많은 나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 나라마다의 정보. 그 사정을. 네,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됐고 그쪽에서 이제 정보를 구하면서 그 현지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셨군요. 네, 매일매일 이제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도움도 받고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소화가 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갑자기 또 교통사고까지 겹치는 바람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있는 상태에서 노트북이랑 다 가져다 놓고. 아이고. 입원하셨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또. 네, 계속. 노트북이랑 이제 태블릿이랑 이렇게 다 가져다 놓고서는 이제 계속 비행기편 수배하고 했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항공사랑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거기 딱 막히니까. 네. 헝가리에서 들어오는 일정이 아니라 폴란드에서 들어오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려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했지만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죠. 이게 또. 들어야 되니까. 네. 그랬더니 그분이 다 하도 답답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다음에 전화하라고 그 말만 딱 또렷이 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팍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겠다 했는데 카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무 훌륭한 곳인 것 같아요. 지역분들한테 통화 한 번만 해달라고. 네, 보이스피싱 아니라고. 네. 그래서 해주셨어요. 네.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네요. 네, 미국에서 살다 오셨다고. 네. 근데 남편분이 이제 미국인이시다 보니까 더 원활하게 잘하니까. 대화가 될 테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을 해달라. 예, 늦은 시간까지. 감사한 분들이 이제, 좀.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다 무사히 오시게 된 건가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와 항공길이 끊긴 체코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현지 시간 15일 인천행 특별기가 운항됩니다. 딱 도착했다라는 문구가 뜨고 나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우리 무사히 잘 도착했다고. 그걸 보는 순간 이제 그 많던 감정들이 다 진짜
쓰나미처럼 이렇게 확 밀려 들어오는데 아 이거 눈물 안 흘리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때 그 답장을 하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무서웠던 것 같다고. 이제 마음 놓고 폐업해도 되겠다라는 글을 이제 올리셨대요, 여주희 씨가. 이게 기사화가 돼서 그러니까 전화가 그 아까 격리 끝나신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조심히 이제 여보세요 이렇게 딱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렇게 힘들었으면 힘들다고 말을 했어야지. 아니다, 난 그때는 힘든지 몰랐다. 그리고 잠깐 맺었던 인연 아니고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면서 첫 외출을 커피 한 잔으로 하시라고. 참 대표님. 아니 근데 계속 여행사도 안 하실 건데 뭐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같이 믿고 이렇게 인연이잖아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는 한 달 한 보름 정도 붙어 있었어요. 내가 비행기 타면서 체코에서 비행기 타면서 울컥했습니다. 그냥 한국에 처음에 오자마자 여선생한테 전화를 했죠. 안 그랬으면 한국에 못 왔어요. 그런 친구가 없죠. 전 자랑하고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여행사는 이제 보내는 입장이고 표만 파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표만 파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했을지는 저희도 이제 꿈에도 몰랐죠. 너무 자길처럼 막 계속 새벽같이 계속 문자를 주고 밤늦게도 문자를 주고 갔거든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우리한테는 영웅이죠. 영웅이죠, 영웅.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 많은 여행사 중에 딱 저희만 빠져나오게 해줬다는 거. 그거 진짜 영웅이죠, 영웅. 우리 중국에 간 6명이 사장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귀국을 하신 그분들을 끝으로 네. 그 여행사는 그쵸. 마지막. 네네네.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손님이었고 후련하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다 정말 시원한 결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네. 폐업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눌러지지 않고 다시 망설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몇 번을 이제 겪게 되고 사실 이 결정을 하게 된 건 결정적으로 버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결정적이었던 거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이미 지배적으로 이렇게 딱 와닿는 순간 그 부분까지 내가 극복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향은 틀렸지만 그래도 예쁘게 마무리는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또 괜찮아요. 제가 좀 잠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20일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첫 그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그 확진자가 나온 바로 그 1호 확진자이신 그분을 주치의로 치료를 좀 하신 거죠. 예.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드라이브 스루. 네네. 드라이브 스루를 또 창안을 하신 분입니다. 야, 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 우리나라 말 그대로 K 방역. 예. 이렇게 차 줄 서서 안에서 다 체크하고 이렇게 검역을 할 때. 네, 검역하는. 아, 그거를 직접 생각해내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대구에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 때 도저히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감당이 안 된 그런 시기여서 요청을 받아서 이제 고안을 하게 됐고요. 혼비백산이 됐어요. 이거를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은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대한감염학회라는 그 멤버들 젊은 멤버들이 모여 있는 감염학회 이제 그 정책 TF가 있어요. 가장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이재갑 교수님이 한림대 이재갑 교수님이 대구로 또 내려가는데 급하니까 KTX 안에서 한 11시 반쯤인가 많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달라고 올린 거예요. 또 누구는 자가지침, 자가격리 지침 이런 거 이제 외국에 올라온 거 번역해서 할 거 이렇게 역할 분담이 대충 됐고 제가 이제 그 대규모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선별검사실 운영안 2페이지짜리 아래 한글 파일하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1페이지짜리 그 도안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카톡방에 3시 한 반쯤 올렸죠. 23일이 일요일일 거예요. 그날 아마 칠곡병원 바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드라이브 스루를? 그 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보통 생물 테러라든지 이제 아니면 지금처럼 팬데믹 갑자기 대규모로 막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약을 배포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야, 굉장히 좀 뭐 미국, 뭐 영국, 뭐 세계 각국 언론에서 신적인 그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했다고 하는데 기분이 좀 어떠셨습니까? 그때 뭐 재밌는 이슈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이거 필요 없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설치했던 거예요. 일본도 아마 이런 거는 맞아요. 위험하다 했다가 네. 바로 다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뭐 초창기에 좀 그랬었어요. 맞아요. 네, 우리는 뭐 필요 없다. 네. 네. 따로 뭔가 이렇게 특허라고 하나요? 이런 걸 따로 좀 내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러진 않았고요. 네. 애초에 그럴 생각이 원래 없었으니까 이렇게 배포된 게 오히려 더 잘 쓰이고 더 좋았지 않나 싶고요. 그럼 뭐 지적재산권 이렇게 따지면 더 이 팬데믹 대응하는데 더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또 그 환자분들 가운데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가족분들이 같이 입원을 했는데 한 명만 이렇게 나빠져서 이제 인공호흡기 달고 또 에크모라는 시술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코로나가 아까 20, 30대나 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싹 나아서 괜찮은 병 같지만 그게 이제 가족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가면 치명적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이게 사실 정말 너무 아프잖아요. 이 사경을 헤맬 수 있는 그런 병이다 보니까. 요새 이제 확진자 이런 것만 막 이렇게 가십처럼 나오는데 그분들이 일주 뒤에 이제 막 사경을 헤매는 거는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이태원의 클럽 뭐 이런 것만 막 이슈가 되다가 그냥 사그라들고 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한 일주 뒤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스크 여름에 덥고 이 벗고만 싶은 이런 거 그래도 아직은 철저하게 좀 챙겨 제끼긴 너무 이르다. 들어와서는 다 후회하세요. 마스크를 그때 왜 안 썼을까 하면서 이제 점점 나빠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럴 때 좀 뭐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떤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빨리 끝날 거다 이런 말을 이제 막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어서 중세시대 뭐 패스트라든지 흑사병이라고 불렀던 그런 것들을 그냥 책으로만 봐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지만요. 그런 걸 하나씩 겪으면서 인류 문화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실 패스트 때문에 그전에 그 중세시대 종교 중심에서 르네상스 인간 중심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처럼 사실 코로나19를 그 다음 단계 우리의 미래로 이렇게 변환하는 변환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스하고 그다음에 메르스. 감기하고 중간 정도라고 했죠. 메르스, 사스하고 감기하고. 근데 메르스, 사스보다 더 센 애가 이만큼 전파력이 있는 애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거에 그냥 시험 예비고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리두기나 우리의 환경이 밀집한 환경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시간을 우리한테 주는 타이밍 그 기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지루하진 않고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에서 좀 벗어나 보자, 바꿔보자. 뭐 식당도 원래는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원래 간격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이제 요거를 외국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고 우리는 새로운 일상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어머니에 대한 시를 좀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특별히 좀 이유가 있습니까? 저를 잉태해주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십니다. 모든 엄마분들은 다 예수님, 뭐 부처님보다 더 위대하시잖아요. 82에 이제 입원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8, 9년째 지금 누워 계시죠. 지금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예, 지금 김해 시내 학교 병원은 거의 제가 다 합니다. 그 병원도 갑니다. 마비에다가 치매에다가 이렇게 지금 비엘로 갈라 해도 면회가 안 되니까 참 그게 가장 아쉽죠 지금. 또 이 병원 앞에 가면은 뚜껑을 열면 오늘 할머니들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밥을 다 안 자셨네.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거 뭐 오늘 떡국 드셨는가 봐. 떡국이 나와 있어요. 오늘 한풍기가 안 돌아가네, 엄마.
항상 창문에 2층에 있는데 쳐다봐도 뭐 오늘 환풍기도 안 돌아간다. 엄마 냄새 안 난다. 엄마, 나중에 또 올게. 밥 잘 짜시고. 잘 계세요. 어머니를 뵙게 되면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습니까? 우선은 가장 먼저 안아줘야죠. 그게 최고. 엄마 체온 느끼고 싶은 거, 엄마 냄새 맡고 싶은 거. 예. 어느 된장찌개 맛보다 엄마 냄새가 저는 최고 좋아요. 예. 코로나 직격탄에 셧다운된 항공업계, 그러나 다시 시작을 기다리는 전 승무원 씨입니다. 우리 류승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항공의 전 객실 승무원 유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승무원이시면 지금은 이제 네, 지금은 일을 이제 그만두신 건가요? 공고사직 받아가지고 해고를 당해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항공업계가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의 경우 96%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전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차례로 무급휴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량 해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은 어제 오후 직원 605명에게 정리 해고를 개별 통보했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코로나로 뭐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게 힘드시지만 특히 이제 항공업계, 여행업계가 받은 말 그대로 뭐 직격탄을 맞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저는 우선은 이제 10월 달 초에 이제 해고를 당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제 계속 공채 뜨는 것마다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또 새 직업을 찾는다는 것도, 새 직장을 찾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그 승무원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8년도 말. 18년도 말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19년도 이제 2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니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으셨네요? 네, 그러게요. 지금 제가 비행을 이제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두라고 이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야, 진짜 또 승무원 준비하시려면은 정말 오랜 시간 준비를 또 하셨을 텐데. 뭐 저는 항공 서비스과도 나왔고 이제 뭐 1년 정도 막 계속 준비를 하고 제가 한 30번 정도 서류 합쳐서 서류 떨어지고 뭐 실무 떨어지고 뭐 최종 갔다가 또 떨어지고. 잘은 모릅니다만 승무원 경쟁률이 이게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몇백 대 1씩 되나요? 제가 딱 됐을 때는 한 500대 1 정도 됐었어요. 500? 야, 제가 그때도 알바생이었거든요. 합격 문자를 딱 받았을 때 레스토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려고 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합격했다고. 그래서 음식 내려놓고 주방을 엄청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원증 사진을 한 100장을 찍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첫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나에게 직업이 생겼구나. 직장이 생겼구나.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좀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이제 2월 좀 그때쯤이에요. 후반쯤 이제 설날 때였잖아요. 맞아요. 비행이 계속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 둘씩. 네,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방콕 비행이 되게 힘들거든요. 방콕 비행이 유독 힘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항공사에서 가장 긴 노선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동남아 쪽만 이제 가니까 이제 방콕 비행이 깨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막 선배한테 막 전화하면서 선배 나 방콕 비행 깨졌어 막 이러면서 엄청 그때는 좀 좋아하셨어요. 좋아해가지고 시즌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방콕 깨지고 국내선 됐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비행이 깨지니까 뭐지 하다가 이제 3월 달 말 정도에 이제 아예 셧다운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이거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이게 뭔가 셧다운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좀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방학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 휴일이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쵸. 일을 하다가. 네, 근데 한 달, 2달이 되니까 이게 기한 없이 계속 쉬다 보니까 제가 김포공항 옆에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비행기가 하루에 몇 대씩 뜨는 게 보여요. 근데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쉬고 있지 생각이 좀 들었죠. 말 그대로 이게 뭐 저 쉰다 해도 이건 쉬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니까. 가장 힘든 건 이제 저희가 한 7개월 넘게를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아예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이제 심했죠. 얼마 전에도 촬영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카페에서 뭐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분도 승무원이신데 지금은 저 카페에서 알바하신다고. 네네. 그래서 요즘 그 승무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강서구 쪽이 이제 승무원이 많이 살거든요. 맞아요. 이제 강서구 마곡이나 마곡나루 같은 데 가면 그 카페 직원들은 다 승무원이다. 그 약간 그런 식으로도 진짜 그럴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저처럼 단기 아르바이트나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미 취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계시고. 뭐 은행 쪽이나 아니면은 뭐 뷰티를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전직 승무원이 하는 속눈썹 샵 뭐 이러면은 굉장히 썸네일을 걸어놓으시는 굉장히 전직 승무원이 하는 속눈썹 샵. 그러면 굉장히 이뻐 보일 것 같고 믿음이 약간 왠지 모르게 좀 믿음이. 뭐 수분 촉촉, 뭐 전직 승무원의 수분 촉촉, 뭐 이러면은 막 뭐 기내 필수템 막 이렇게 하면은 왠지 모르게 이제 기내가 건조하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좀 회사 상황이 나아지거나 하면 이렇게 좀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회사에서 간담회한다, 막 회의한다 그러면은 막 제가 막 볼볼볼 가가지고 뭣도 모르면서 앉아서 막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회사가 매각이 된 다음에 이제 잘 되면 우리를 3년 안에 이제 다시 부르겠다. 네. 작아져야 다른 회사가 이제 좀 부담 없이 사기 때문에 이제 구조 조정을 할 테니까 3년 안에 부를게. 약간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뭔가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운행 재개를 기다린 시간이 그럼 3월부터니까 뭐 이제 권고사직을 당한 한 10월까지 한 7개월이네요. 이게 좀 그 막상 통보를 받았을 때 좀 어떠셨는지. 저희가 그때 테라피샵 그 알바를 하는 중이었는데 머리를 질끈 묶으면서 막 세탁기를 막 돌리고 있는데 동기들한테 막 문자가 와요. 야, 해고 메일 왔다. 그럼 저는 막 어차피 해고를 당할 걸 알면서도 그 희망을 좀 나는 아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 네, 그래서 딱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해고 통지를 딱 받는 순간에 거울을 봤는데 너무 비행할 때는 막 이쁘게도 하고 그러고 갔는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잘, 깔끔한 모습이었고 모습으로, 그랬는데 막 머리 빠져 있고 막 제 모습을 딱 보고 참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누굴 원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 아니면 난가? 그냥 저희 동기들 싹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 정도로 다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서로도 위로도 못하고 왜냐면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 그 7개월 동안 그런 거 알죠? 막 괜찮아 힘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게 위로였어요. 저희들 동기들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잘하자 이렇게 하고 기장님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사무장님 분들은 가정을 또 책임지셔야 되고 자격증 그런 게 되게 전문적이잖아요. 항공 쪽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간담회 같은 데 가보면 택배 알바를 가셔서 다리가 다치셔서 목발을 짚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눈물바다였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울었어요. 방송을 보시는 항공업에 관계했던 분들, 지금 쉬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말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우선 동기 언니 오빠들이 그래도 저 보면 많이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밝고 언제든지 막
승현아 너는 힘들어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우리 여태까지 잘 견뎌왔으니까 새로운 시작에서도 어디든 훨훨 나는 우리들이 됩시다. 화이팅! 현재 정부 공공브리핑에서 하시는 분들은 6분. 그 일하신 지가 한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2월 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7개월 7개월 정도. 네. 아 그러면은 지금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현재 아까 6명이라고 했습니다. 아 6명? 그러면 저희 그 6분이 저는 혹시나 따로 뭐 또 우리 저 엄마 작가, 네네네. 언주 작가가 가슴을 치네요. 아니 아이고, 아니 저는 아이고 저놈의 새끼 또 이게 답답하다라는 뜻이. 이것도 답답하다. 수어에 이렇게 해서 알게 되잖아요. 아니 그 저 최근에도 여기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덕분에 챌린지 주자로 우리 그 통역사님을 지목을 하셨어요.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좀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네. 수어 통역사라는 직업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주목받지는 못했거든요. 네. 이게 직업인지를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냥 좋은 일, 봉사하는 일.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목을 해주심으로써 재난 브리핑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다. 방역에 일조한다라는 걸 이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재난 브리핑을 할 때 이미 어떤 브리핑 내용을 이제 알고 사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즉석에서 하시는 건지. 초반에는 이제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브리핑 시작 전까지 최대한의 정보를 정리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통역사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물론 지금은 주시는데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했던 경우가 많고 저희는 사실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와서 당황을 많이 하긴 했죠. 그 예를 들면 어떤 용어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하죠? 이 수어는 눈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중화항체 뭐 이런 거 나오면 중화항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 네, 감염력이 없게 만드는 건데. 야, 이거 진짜 그거 어렵구나.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 이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네, 코로나 수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C 코로나 영문의 C고 이거는 돌기 모양. 이게 C.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돌아다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만드신 거네요, 같이. 네, 새수어 모임에서 이렇게 새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꼭 필요한 용어들은 수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립국어원에서 새수어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수어를 수집해서 새로운 단어들은 새로운 수어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낯선 용어들도 많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농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국에서 수집을 해서 농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권장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수화 통역사 하시는 분이 전국적으로는 한 얼마나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전국적으로 2006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이 시작된 이후로 배출된 사람이 1,824명. 꽤 많이 계시네요. 그래도 꽤 많이 계시네요. 근데 너무 적어요. 그렇죠. 네, 전국의 청각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39만 정도인데 1,823명이 좀 많이 적죠. 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농민분들이 가장 시급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번호표 나눠주면 번호표를 부를 때 목소리로 부르잖아요. 그럼 한참 마냥 기다리다 가셨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수어 통역을 하면서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것도 또 좀 많이 있잖아요. 옷 같은 경우에 의상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게 몸이 말 그대로 칠판이다 보니까 얼굴 표정도 봐야 되고 손도 나와야 되고 몸짓도 잘 보여야 되니까 옷을 최대한 어둡게 해서 손이 잘 보이게. 이 손의 움직임과 이 손에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액세서리도 안 하고 시계도 안 하고 반지도 안 시계도 안 해야 되는데. 네, 반짝반짝이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마스크도 일부러 못 쓰게 되고. 얼굴 표정이 보여야 되니까. 네네. 그렇군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감염병 재난대응과에 근무하는 박대성이라고 합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입술이 왜 이렇게 바짝거리세요? 좀 바르셔가지고 예. 좋습니다. 아니 일단 코로나 재난 문자를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그거를 직접 우리 주무관님께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문자로요? 네. 재난 문자가
이제 중앙에서 보내는 게 있고 예. 지자체에서 보내는 게 있는데 예. 중앙에서 보내는 거는 제가 이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문자는 제가 보내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보내고. 이 문자입니다. 이게 중대본에서 보내는 이게 중앙 대책본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무슨 대책이 좀 있어라. 토크에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게 무슨 뭐 요즘 AI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건 줄 알았더니 직접 보내시는 거구나. 네네. 지금 혼자 보내신 아니면 누가 계세요? 작년까지는 제가 혼자 보내다가 올해는 이제 한 분 더 오셔가지고 두 명이서 이제 같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양해를 구하고 촬영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이걸 입력을 해서 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뭘로 입력을 하세요? 아니 휴대폰으로 이제 또 혹시 뭐 기능이 있나 해서 혹시나. 예. 그러면 저기 그룹으로 이렇게 전 국민을 다 불러가지고 그 국민들 개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재난 문자를 작성해서 상황실에 보내줍니다. 상황실에 그럼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동통신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다시 기지국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그 재난 문자가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작년에 발송한 재난 문자가 5만 4천 건 정도 되고요. 아니 이게 뭐 재난 문자에도 좀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중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안전 안내 문자, 그리고 긴급 재난 문자, 그다음 위급 재난 문자 세 가지가 있는데 안전 안내 문자는 일상적인 뭐 마스크 쓰기 안내라든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긴급 안내 문자는 뭐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실제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으시는 게 긴급 안내 문자. 그리고 위급 안내 문자는 뭐 전시 상황 아니면 공습이라든지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위급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각각의 안내 문자마다 소리가 조금씩은 틀리거든요. 이제 위급 안내 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수신 거부를 할 수 없군요. 그건 또 해수도 안 되죠, 사실은. 네네. 뭐 할 수도 없지만. 혹시 괜찮으시려면 여기 약간 좀 긴급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뭐 머리 쪽에서 지금 아니, 이 옷이 조금 더운가 봐요. 그것도 있지만. 네네. 약간의 긴장. 아니 직접 닦으라 하시면 되지. 아니 조셉, 아주 뭐 굉장히 따뜻하긴 좋은 했는데. 그림 한번 제가. 오늘 그리고 좀 날이 좀 더워요. 더워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말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엄청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문자 하나 보내면 반응이 바로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어떤 반응들이 막 오나요 이렇게? 이 문자 나는 휴대폰 번호 알려준 적도 없는데 왜 보냈냐? 왜 보냈냐? 그리고 어떻게 알고 보냈냐? 뭐 국민들 세금으로 왜 보냈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뭐가 계속 이제 반복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지루한 이런 문자를 좀 탈피할 수 없을까 해서 뭔가 여기에 좀 위트 있는 또 간단한 걸 넣었는데 요게 또 항의 전화를 좀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좀 한번 좀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제시 긴급 돌봄 교실 내 추가 전파가 없었던 이유 하면서 마지막에 안전한 학교 오늘도 잊지 마스크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렇게. 잊지. 여기는 이제 잊지 마스크를 붙였었는데 여기는 잊지 마 마스크. 이게 하루 차이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처음에 첫날에는 이제 마스크를 잊지 마라고 잊지 마스크 했지만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잊으란 얘기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 이제 잊지 마스크인데 잊지 마스크로 해석을 하신 분들은 잊어라 이런 얘기 뭐냐 하셔가지고 특히 이날 보내고 나서 저희 그 업무 게시판에도 공무원이 재난 문자로 장난하지 말자 이런 글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저는 그냥 귀여운데. 제가 보니까 주무관님 말톤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방송도 그렇잖아요. 조심스러우신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뭐 공무원이 나왔는데 왜 말을 그렇게 뭐 하느냐 혹시나 또 그런 말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우신 거구나.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 혼자 그걸 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막 밤에도 오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밤늦게 오는 경우는
뭐 확진자 동선이라든지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보내드린 거고 저희는 이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시간대에만 딱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야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보내셨으면. 네네. 밤늦게까지 어떤 경우는 뭐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생활이 사실은 뭐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저희는 항상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과 직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사실 또 행정안전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보건복지부나 질병청도 다 똑같거든요. 사실 뭐 밤 11시에 전화하면 또 받으니까 그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자 업무도 있지만 문자 업무는 한 10%? 뭐 예를 들면 중대보건 회의라고 보셨죠. 행안부에 중대보건 입원부가 하거든요. 중대보건 입원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회의체 준비라든지 그리고 감염병 위기재난 매뉴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어제는 새벽 3시에 퇴근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몇 시 출근하세요? 오늘은 7시? 저희도 그러니까 이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은 그게 힘든 거거든요. 기약이 있으면 이제 이때까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별로 안 들고 아마 이게 또 내년까지 이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좀 걱정도 있고. 아니 그럼 가족분들도 참 그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집에 가면 또 이렇게 좀 오랜만에 가면 또 대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들도. 사실 뭐 잘 때 나오고 또 잘 때 들어가니까 이렇게 대면할 시간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대면할 시간도 없어요. 네. 대면을 해야 대면한데 대면을 못 하니까 대면할 시간도 없네요. 저 만약에 전 국민에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코로나가 종식되면 혹시 좀 보내고 싶은 문자 있습니까? 진짜. 일단 정보 전달이 제일 중요하니까 몇 월 며칠 자로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거기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세요. 저도 이제 좀 쉴랍니다. 진짜. 저는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좀 쉴랍니다. 와, 진짜 그 문자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이거 좀 잠깐만 들어도 너무